천천히 7시, 5시 밀려왔어. 밀려왔대. 내가 구하라. 버스 국회에서 3시 20분에 땡겨서 타라고 했다. 당장 아니고 너 가는데 그래서 3시 20분에 태우고 간다. 안 봤어? 경태가 빠져있다. 이제. 자기 누나분을 불러. 브라질의 여름 더운 거는 이겨내는 것인데. 아, 브라질은 그렇지 않습니까? 의자 없는 날.
네. 어때요? 방모야, 카톡방에 사람들 좀 보내줘라. 네. 내가 5월 10일 날 아침 되면 이거 다 먹고 다 끝내시켜. 네. 네? 아, 네. 네, 맞으세요. 네. 조성공약 기획위원회 기자회견을 시작할 텐데요. 그동안 예. 네, 그동안 이제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약속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비전과 또 청사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인 줄 알고 왔는데 지금 기자회견이 된 거예요? 인사, 예. 반갑습니다.
저는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 청사로 옮기겠습니다. 단순히 장소를 이전한다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의와 불통의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국민들 속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 또 국민들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시대를 열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또 그와 함께 대통령이 참모들과 같은 업무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참모들과 함께 언제나 논의하고 소통하는, 또 공무원들과 머리 맞대고 토론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같은 업무 공간 안에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함께 근무하면 대통령이 언제라도 비서들의 방에 들러서 그때그때 필요한 논의들을 현안에 맞추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국가의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상처받고 아픈 국민들을 치유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국민들과 눈을 맞추겠습니다.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친구 같은 대통령, 이웃 같은 그런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북악산과 청와대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경복궁, 광화문, 서촌, 북촌, 종묘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 문화 거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광화문 광장의 재구성도 필요합니다. 도로 한복판에 거대한 중앙분리대처럼 되어 있는 광화문 광장을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재조정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광화문 월대와 의정부터 그리고 육조 거리를 부분적으로라도 복원하고, 그와 함께 민주주의의 광장으로서 역할도 계속 살려내는 그런 재구성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와 함께 앞으로 용산 미군기지가 반환되면 그곳에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 같은 그런 생태 자연공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북악에서 경복궁, 광화문 종묘, 용산, 한강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사, 문화,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벨트가 조성이 되면서 그것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거리가 되고, 우리 수도 서울은 세계 속의 명품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구상을 함께 하면서 다듬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그런 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위원회고, 또 하나는 이 서울 역사 문화 벨트 조성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저는 아주
기대가 큽니다. 특히 이 문화예술, 공공건축, 도시조경, 도시계획 등 국내의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 총괄위원장 맡아주신 유홍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성효상 전 서울시 총괄건축가, 역사학자 안병욱 교수님, 황지우 전 한해종 총장님, 또 이목상 하병님도 함께 주셨습니다. 문화지리학자이신 김덕영 교수님, 조경설계가 정영선 교수님, 건축가 강미성 교수님, 또 건축가 박인석 교수님, 건축가 하민선 전 새건축가협회 회장님, 건축학자 안창모 교수님, 또 우리 이창현 교수님께서도 위원으로 참여해 주셨고, 하승창 전 서울시 부시장이 광화문 광장 재구성을 맡아주시고, 또 조명래 교수가 용산공원 조성하는 전담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또 이 문제에 용산공원을 센트럴 파크로 조성하는 이 일에 오랫동안 집념을 가지고 노력을 해오신 우리 진영 의원님도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 참여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앞으로 새로운 서울 600년의 어떤 원대한 꿈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 꿈을 제대로 박동시켜 나가겠습니다. 저 문재인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과 또 국민들께 드릴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서울 역사 문화벨트 조성 공약 기획위원회 분들 지금 와 계시는데요. 일단 요 뒤로 함께 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북악에서부터 청와대, 광화문 광장, 용산 기지를 거쳐서 한강까지 서울의 중심을 관통하는 역사 문화의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인데요.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총괄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전 문화재청장이신 이홍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역사학자이신 가톨릭대 명예교수 안병욱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목상 화가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전 서울연구원장이신 국민대 이창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 재구성 담당위원이신 전 서울시 부시장이신 하승창 사회혁신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자 광화문 대통령 공약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신 박금옥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 나갈 텐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유홍준 총괄위원장님의 잠시만 제가 아까 서울 역사 문화벨트 조성 공약 기획위원회 위원님들만 소개드리고 제가 강화문 대통령위원회 위원님들은 미처 소개드리지 못했는데 방금 우리 소개드린 이 박금옥 국민의 정부에서 5년간 총무비서관 역임하신 분인데 청와대 살림살이를 손바닥처럼 흔히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박금옥 전 총무비서관께서 위원장 맡아주셨고요. 또 참여정부에서 의정비서관으로 대통령의 일정과 또 해야 할 일을 속들이 알고 있는 정만호 전 비서관이 또 부위원장으로 참여해 주셨고 대통령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역임하고 또 봉화마을에서 퇴임 후에 노무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해 주셨던 주영훈 전 경호관께서 또 함께 부위원장을 맡아 주셨습니다. 이 세 분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 비롯한
또 참여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용산 지역구 의원이시죠? 진영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유홍준 총괄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 배송된 선관위에서 보낸 각 후보들의 팜플렛 중에서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팜플렛을 넘기면 5번째 페이지가 광화문 대통령입니다. 일찍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빌공짜 공약이 아니라 다 공공에게 공헌을 했다고 하는 공약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보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차기 정부는 아시다시피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위원회를 운영할 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이 점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당선되면은 바로 가동될 수 있는 준비를 의뢰를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대통령 민정수석 시절에 저 문화재청장을 지내던 저하고 북악산 개방을 함께 추진했던 인연이 있어서 저에게 이 총괄위원장을 맡아서 해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청와대를 어찌됐든 광화문 광장 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 비어있는 청와대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나오고 대통령 관저가 광화문에 있게 됐을 적에 광화문 광장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인류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촛불 시위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과 어울려서 어떻게 리디자인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시 전문가들하고 건축가들이 시안으로서 내놨던 것이 서울 600년 역사 도시의 상징적 공간을 이 북악산에서부터 이 광화문에서 서울역 남대문 서울역을 거쳐서 용산 한강에 이르는 이 길에 대한 안이 있는데 이것이 차기 정부에서는 진짜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염원을 하는 바가 있어서 이것을 꾸릴 수 있는 준비 단계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위원회로 출범을 했습니다. 아마도 얼마 후에 어쩌면은 선거 투표하기 전에 저희들이 연구했던 1차 몇 가지 시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아무튼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열렸을 경우에 서울의 공간 구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고 하는 그 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가 이렇게 발족되었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주로 도시건축과 환경, 조경 그리고 건축을 전공하는 분이고 그 외에 이 문화 쪽의 안목이 넓은 역사학자와 시인, 화가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국민들, 일반인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꾸려갈 계획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진영 의원님의 인사 말씀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라기보다는 저로서는 아주 감개무량한 순간입니다. 이 용산 미군기지 터를 어쨌든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를 어떻게 지켜내고 용산 미군기지 터를 보존해서 후손들한테 잘 물려줄 수 있느냐 이렇게 참 노력해왔던 여러 서울 시민들께서는 오늘 공약의 취지를 전해 들으시면 저랑 똑같은 심정일 거라고 봅니다. 서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서울을 방문한 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용산공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서울의 미래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용산공원을 역사성을 보존하고 자연 생태계를 복원해서 서울의 허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올바른 길을 찾게 해준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 서울 시민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실 유홍준 총괄위원장님에 이어서 우리 진영 의원님의 용산 미군기지터 공원 조성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 이전 공약을 더 세부적으로 기획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광화문 대통령 공약기획위원회가 동시에 설치가 되는데요. 여기 위원장을 맡으신 박금옥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금옥입니다. 앞서서 많은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청와대 공간 배치가 기능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고 소통이 수월하지 않은 곳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대응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후보 측에서 저를 부른 것은 누군가 치러내야 할 그런 역사적 과제인데 국민 여러분의 공감을 얻고 옳은 방향으로의 역할을 모색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암울한 그런 일제 강점기에서도 문화 강국론을 주장하셨습니다. 그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도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라는 말씀하셨죠.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국민들에게 후손들에게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역사문화 벨트 조성을 위해서 용기를 갖고 큰 발걸음을 하시는 후보님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포토타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광화문 대통령이라는 이 공약을 약속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해내고 또 책임감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네, 함께 오른손 엄지척을 다 같이 할까요? 엄지척? 예. 문재인 화이팅 하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하면 화이팅 해주십시오. 문재인! 화이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문재인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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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후보님께서는 먼저 퇴장을 하시겠고요. 그리고 이 오늘 기획위원회에 대해서 자세한 질문과 응답은 남아 계신 다른 위원장님들께 질문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질문 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같이 있어줘요. 내가 백이 있어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YTN의 김도원 기자입니다. 일단 그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청사를 쓰는 걸로 알겠는데 그럼 관절을 어떻게 새로 지으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둘째는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데 언제쯤 완성될 걸로 보시는지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집무실을 어디로 옮기냐가 첫 번째 문제인데요.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는데 정부 종합청사를 쓰는 것은 그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또
경호를 비롯해 가지고 공간 전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 안을 포함해 가지고 광화문 인근에 있는 정부 건물을 쓰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으로 나오면은 청와대 안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쓰는데, 청와대 안에 있는 공간은 크게 청기화집으로 되어 있는 본관 건물, 그 디귿자 집하고 비서동하고 그다음에 숙소였던 상춘원 이 공간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 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는 국민에게 개방하는 길로 나아가겠지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가 들어가서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몇 가지 안이 있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책임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답이 되셨나요? 예, 그리고 안녕하세요. 또 질문. 네. 네, 저 MBN 박준호 기자인데요. 네. 당선되시자마자 이제 바로 사실상 직무에 돌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집무실을 이전한 시점은 대략 언제쯤으로 잡고 계시고, 집무실을 이전한 기간 동안 그 집무는 어디서 보실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건 제가 대답할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일단은 청와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전 준비가 끝나는 대로 옮겨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점을 되도록이면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가 먼저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예, 안녕하세요. 그 광화문 뉴스원 유기림이라고 합니다. 광화문 집무실로 옮기셨을 때 경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뭐 이동 시에 교통 혼잡도 지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광화문으로 해서 일을 하신다면 통신 같은 것도 제한이 되는데 그런 불편함은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지금 이전을 앞두고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고, 또 경호 문제와 아울러서 대통령 관저가 갖고 있는 나라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국가의 존엄을 보여주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어찌됐든 광화문 인근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정부의 건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서울 역사 문화벨트 조성공약 기획위원회, 앞으로도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면 그때그때 또 발표를 할 거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기획위원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